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쯤 변곡이 크게 올 것이다 고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참 이 더위에 여러분 짜증도 나는데 주식까지 빠져가 얼마나 더 짜증나겠습니까?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저때 아침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좀 쉬어가자라고 제가 분명히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저점에 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을 너무 코너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제가 여러분 저때 분명히 했습니다. 5일 전에 옵션 그 미결제 약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조금 하고요. 오늘 공부를 계속하면서 시황을 할 거고 또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 했던 기준선 전환선인데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선의 특성을 보면 자,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의 특성을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기준선은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무슨 이분법이냐면 전환선은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준선은 그렇지 않아요. 기준선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준선 아래 가면 어떻게 해요? 푸시예요. 선물하면. 기준선 위에는 콜입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로 보시면 기준선이 이 캔들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일단 주가가 뭡니까? 콜입니다. 그러면 캔들이 아래에 있으면 뭡니까? 푸시입니다. 선물로 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 있습니다. 뭐냐?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제가 아까 기준선이 상승한다고 주가가 뜨는 게 아니고 기준선이 빠져. 근데 기준선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68%입니다. 기준선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38%, 62%입니다. 62%. 기준선이 상승하면 주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높아요. 특히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 한번 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기준선이 있으면 캔들이 위에 있고 캔들이 아래에 있다. 기준선 위에 있다. 위에 있으면요, 이거는 기준선 위에 캔들이 있다. 이거는 주식 기준선이 상승하면 거의 이거는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기준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죠.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고 기준선이 상승한다. 이 주식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면 주가 기준선이 아래인데 주가 캔들이 기준선 아래입니다. 아래인데 기준선 떨어질 때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그래서 주식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종합주가지수 살아있어요. 종합주가지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식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돼요. 9일을 이렇게 찍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26일 찍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9일과 26일 찍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들여야 됩니다. 9일과 26일의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2평도 먹겠습니다. 60일 2평 있는 쪽, 내가 보다 과거 60일 거를 바라겠죠. 20일 2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중요시 여기는 게 일목균형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전환선도 위에서 사야 된다. 기준선도 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송님 주가가 제일 바닥 여기 사야죠. 1700포인트대 사야지. 청송님이 설악하는 1840포인트대 여기서 50포인트 사야 되겠습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80포인트 올랐는데 사도 됩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무 안전할 때 사라는 거죠. 안전할 때. 아시겠어요? 그래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밀려도 아직까지는 콜짜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그러면 손절매 라인 자리가 어딥니까? 손절매 라인 종가 자리가 127만 8천 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손절매 라인을 어떻게 해요? 손절매 라인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준선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단어 중에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결제 약정이 뭐냐? 이 미결제 약정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결제 약정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주식이 있고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고 ELW가 있습니다. ELW. 전에는 이제 주식이 주력이었죠. 주력이란 말은 뭡니까? 거래 대금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하죠. 대금이 제일 많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물이 주고,
주식이 이제 부가 됩니다. 이게 주식이 이게 부가 돼요. 부가 됩니다. 그러면 ELW는 없어졌고 옵션도 그런 약세인데 이제 선물이 이제 주가 됐어요. 이 선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선물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뭐냐면 폭탄이에요. 폭탄이 터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결제 약정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을 여러분 모르는 분이 굉장히 있는데 미결제 약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5일 전에 여러분한테 분명히 좀 옵션 양빵 걸어라. 옵션 양빵이 뭡니까? 양쪽이 어떻게 우리 개인들은 돈 없으니까 매도는 못하고 매수를 어떻게 콜도 매도 풋도 매도하면 대박 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대박 났어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 뭐 이달에 옵션 대박 나고 다음 달에 대박 나는 달과 대박 안 나는 달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보통 이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꼭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는데 지난달에도 미결제 약정이 많았고 이번에도 많았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많을 때 꼭 대박이 나는데 그 미결제 약정이 뭐냐 개념부터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결제 약정이 뭡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선물을 우리가 매매하면 신규 매수와 신규 매도가 있습니다. 신규 매도와 신규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와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죠. 환매도로 갑니다. 환매도. 이제 옛날 이미 묵은 거 있죠. 환매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매수가 있고요. 환매수란 말은 뭡니까? 매도에 있는 걸 사놓는 거죠. 환매수가 있고, 이제 신규 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환매수가 있고, 환매도가 있죠. 환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미결제 약정이 뭐냐면, 신규 매수와 신규 매도, 요거를 이제 환매수, 요거와 환매수와 환매도, 요거 늘어나는 것을, 요게 미결제 약정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미결제 약정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요게 뭡니까? 미결제 약정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매도, 그러면 뭡니까? 새 돈이 많이 들어온다. 요거는 이제 미결제가 늘어나는 거, 미결제가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이제 미결제 약정이, 이건 미결제 약정이에요. 이건 미결제 약정, 요게 이제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이 뭡니까? 신규 매수와 신규 매도, 환매수와 환매도. 요게 이제 미결제 약정이죠. 요거는 미결제 약정 아닙니다. 요거는 미결제 약정 아니다. 그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미결제 약정이 새로운 돈이 들어가지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기대를 한다는데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한 칼을 노리고 싸움하러 온다죠. 그러면 이제 전쟁에 한 명 죽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뒤에 아군이 많다. 아니면 적군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된다. 이거는 뭐 같은 이야기죠. 내가 선물을 매수하면 매도하고 환매수하면 환매도하고 이 부분입니다. 환매도.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미결제 약정이 새로 늘어나는 거고요. 미결제는 줄어드는 거겠죠. 이거는 미결제 약정 아닙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미결제가 줄어. 그럼 뭐 신규 매수와 신규 매도를 할 때 신규 매수와 신규 미결제 약정. 그러면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이거는 뭡니까? 들어왔는 돈이 나가는 거겠죠.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날 때 미결제 약정이 안 줄고 있을 때 주가는 항시 사고를 친다. 왜 그렇습니까? 한 칼을 본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 주가가 뭐 포지션으로 금액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보통 10만 개 정도 되면 항시 사고 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10만 개 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개 친 어떤 경향이 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미결제 약정을 볼게요. 이게 이제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쪽부터 10만 개 넘는 자리입니다. 10만 개 넘는데 미결제 약정이 생기고부터 주식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부분이다.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니까 주가가 급락 나오는 경우 있다. 그럼 미결제 약정이 계속 많다는 거죠. 미결제 약정이 많다만 쓰는 것은 주가가 급락 급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10만 개 보통 우리가 뭐 10만 개 넘었을 때는 꼭 옵션 만기 때 사고를 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피 8월인데 7월 선물 만기 때도 사고 쳤죠. 그때도 미결제 약정이 10만 개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개 넘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입니까? 이제 승부를 건다는 거죠. 승부를 걸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든지
자, 콜이든지 푸든지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시작했죠. 6월 중순에서 10만 개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뭡니까? 어느 한쪽이 코피 나야 된다. 코피 나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돈을 먹든지 돈을 줄든지 돈을 먹든지 돈을 줄든지 거기에 따라서 인데 아직까지 지금 상태에서 뭐 돈을 누가 먹은지 모르죠. 뭐 누가 먹는지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 옵션에 이제 선물의 평균 가격인데 선물의 평균 가격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발표를 합니다.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감에. 자, 그러면 왜 선물의 평균 가격이냐면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선물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평균 가격에서 200 그러면 지금 45다. 그럼 여기서 푸 치는 분이 있고 콜 치는 분이 있겠죠. 콜 치는 사람은 올라가면 돈 먹는 거고 푸 치면 내려가면 먹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해요?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45예요. 지금 선물이 오늘 243입니다. 3.50이에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푸 치는 사람은 돈을 먹고 콜 치는 사람은 돈을 잃은 거죠. 잃었습니다. 그럼 뭐 결론은 뭡니까?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불안하죠. 미결제 약정이 항시 어떻게 이 평균 가격 전후에서 주가가 급락 급등이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옵션 만기 날, 옵션 만기 전후, 그 3, 4일 전에 평균 가격 전후에 주가가 오면 꼭 한쪽에 사고 칩니다. 아예 이쪽에 높게 있다, 아래쪽에 있다 이러면은 사고를 안 칩니다. 평균 가격에서. 평균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고 안 쳐요. 가까이 있으면 왜? 한쪽에 힘을 쓰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사고 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해요? 어제 여러분보다 그저께 한번 보시면 자, 245입니다. 245. 오늘 어떻게 해요? 폭락을 시키는 거죠. 왜? 이게 선물이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물 평균 가격이니까 올라가는 자리에서 가까이 오늘 평균 가격에서 이때 오늘 아침에 옵션 대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항시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항시 제가 이제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가면서 선물 평균 가격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평균 가격 이야기인데 그 선물 평균 가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물 평균 가격이 왜 그렇습니까? 선물 평균 가격의 주가가 보통 10까지 올라갑니다. 10p. 그럼 저번에 내가 선물 평균 240일 때 250, 그 다음에 242까지 갔습니다. 242, 그러니까 200 어떻게 52 딱 갔다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물 평균은 계속 오릅니다. 그럼 조정받았지만 어떻게 뜰 수 있다. 그 대신 어떻게 선물 평균이 하방으로도 갈 수 있다. 그 선물 평균 가격에서 항시 어떻게 해요? 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최고 15까지 갑니다. 15. 이 선물 평균 가격에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지금은 선물이 우선이다. 선물이. 주식보다 선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왜? 주식을 거기에 어떻게 선물에 갖다 넣어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주식에다가 선물을 갖다 넣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선물에다가 주식을 끼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주식으로 볼 때 자, 245자리를 쭉 한번 봅니다. 245자리를 보면 지금 이 자리죠. 그러면 주식으로 볼 것 같으면 자, 주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4조. 주식으로 보면 245자리를 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 245 볼 때, 1780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780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조금 고평가예요. 주식이 선물에 비해서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고평가는 그걸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죠. 백오데이션인데 지금 주식이 선물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조정을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이 큰 변곡이다 했는데 정확히 변곡을 맞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곡이 여러 군데서 나오겠지만 일목균형표를 보거나 여러 군데 봐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주식 자체가 지금은 조금 상승 트렌드에 한번 접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이 주식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192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192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했죠. 그 1920포인트 갔어요. 1900 정확히 여러분 보다시피 1939까지 갔는데 60일 평이 1920포인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항상 이제 주식의 수익을 말하다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여러분 아는 동영상이 60일 2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60일 2평에 도전하지 마라 했죠. 60일 2평.
그러면 61일평의 도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알다시피 61일평 자체 이평이죠. 자체 이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1일평이 뭡니까? 61일평 자체 이평이고, 그 다음에 61일평이 상승이 있냐, 하락이 있냐요?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61일평에서 저항받을 것이다 했는데, 61일평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 61일평 보시면, 61일평이 없어지는 자리에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61일평 없어지는 자리 이 자리고, 있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꼭지 올라갔을 때 61일평까지 도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61일평에서 도전받는 자리였어요. 도전받는 자리다. 그 61일평이 사실 이때 이 주가가 여기서 관통을 해버리게 되면 61일평이 획 돌리는 자리죠. 위쪽으로 돌리는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는 아직 아닐 것 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지난주에 말했던 게 뭐냐. 61일평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내가 그때 여러분 지난주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15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은 주가 자체가 가는데 주춤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일평 자체가 지금 자체 이평은 5분에 한번 떨궜어요. 떨궜는데 이 61일평이 상승 61일평이었고 하락 61일평이 있습니다. 상승 61일평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보았지만 하락 61일평은요. 이 위쪽에서 무조건 걸려가지고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61일평이 하락 61일평이었습니다. 하락 61일평이니까 121일평에 강력하게 걸립니다. 제가 이날 여러분들 때 선물하시는 분들은 3분의 1 팔아가 해지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해지를 안 했어요. 해지를 안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해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빠진 거에 해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청송님 주식이 가느냐 안 가느냐 갑니다. 가는 자리에 왜 글로벌 증시가 지금 급락 나올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가는 자리에 지금 자리에 가는 자리에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해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장 자체는 쉬어가지만 주가가 죽은 모양은 절대 아니다. 제가 이제 쉰다는 그 구조는 61일평 자체가 자동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항시 보실 때 61일평을 꼭 보셔야 된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61일평이 떨어지면서 하는 부분 61일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주식은 항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사실 61일평이 떨어지면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언더슈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더슈팅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떴는데 실제로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61일평이 이때부터 이 자리부터 하락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60일이 떨어지면서 떴는데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만큼 떴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가면 어떻게 쉬어갈 것이냐. 그거는 기본적인 게 뭡니까? 기본적인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폭의 38%를 하니까 오늘 걸리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주가가 1770포인트죠. 1770포인트에, 자, 1770포인트에서 얼마까지 갔느냐면, 많이 갔어요. 1940까지 갔습니다. 1940. 굉장히 무려 170포인트 상승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까지 상승할 때 주구장창 콜, 저밖에 없었습니다. 주구장창 콜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 딱 나누면 이 자리가 어떻게 1883포인트고 이 자리가 어떻게 1826포인트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자리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거의 브레이크 듣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자리가 중복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에 저항은 정확했습니다. 저항은 하락의 38%고 상승의 62% 자리가 중복된 자리였어요.
여기 보시면 중복된 자리인데 이 부분은 5번에 정확히 맞추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지지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 빠져봐야 제가 볼 때는 1850까지밖에 안 빠집니다. 1850 해봐야 지금 한 25포인트, 30포인트. 제가 볼 때는 주식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번에 뭐 팔아라 해도 팔 게 없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 꼭대기 2000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샀죠. 왜 샀습니까? 그때 모든 방송이 2200, 2300 간다고 뻐꾸기들 떠들었단 말이에요. 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못 가는 부분인데 일단 주식이 이번에 상승해도 여러분이 팔 기회를 별로 안 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스피에서는 엉뚱한 종목이 올라가고 코스닥은 그러니까 셀트리온 한 종목만 올라갔겠죠.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복지부동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1일 평하고 60일 평의 골든크로스가 굉장히 변곡이다. 우리가 책에 보면요. 요즘 책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변했습니다. 뭐 변했냐면, 골든크로스가 주가가 상승한다. 골든크로스 나고 주가가 일단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합니다. 특히 이평, 큰 이평, 20일이나 60일, 20일, 120일, 60일, 120일 이런 이평들 보면요. 골든크로스 나가 주가 뜨는 적 없습니다. 골든크로스 나면 일단 주식이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했죠. 20일 이평과 60일 이평 골든크로스면 제가 단기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많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20일, 60일 이평이 골든크로스 나면 거의 단기 조정인데 그런데 큰 상승은 안 그렇습니다. 큰 상승은 20일, 60일 골든크로스 그때부터 상승인데 저는 이번에 20일, 60일 골든크로스 단기적으로 조정이지만 20일, 60일 이평 자체에 제가 볼 때 꼭지의 조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번 눌림의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눌림의 조정. 여기 지금 작년 2012년 8월 눌림의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눌림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단무지 정신을 좀 발휘해가지고 우량주 특히 삼성전자 같은 주식 굉장히 저가죠. 지금 사가지고 갖고 계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했어요. 뭡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변곡점이다. 근데 정확히 변곡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여러분이 배운 게 일목균형표 첫 번째는 이제 전환선이죠. 전환선을 배웠습니다. 전환선은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전환선 아래서 전환선 꺾이면 주가는 하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시면 전환선이 꺾이고 실제로 언제요? 주가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돼요? 월요일 날 이미 주가는 하락 트렌드가 나왔다. 이렇게 어제도 계속 팔아야 된다. 전환선이 꺾이면 돼요. 제가 전환선을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전환선은 단기 매매의 패턴에 쓰인다. 전환선은 여러분에게 말했죠. 뭡니까? 9일에, 겐들차도 9일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이면 제일 꼭지 요 두 개만 쓴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요거의 중간선이 전환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환선은, 자, 전환선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 전환선 아래냐, 위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환선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야기했죠. 제가 했죠. 저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다운이냐 업이냐 올라가느냐 이거 두 개만 보면 된다. 근데 전환선이 지금 꺾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때 전환선을 9개를 딱 쳐놓습니다. 쳤고 재상 저점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건드는 순간에 바로 두드러 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때 전환선이 꺾이는 거죠. 이 전환선 꺾이는 타임이 이 자리다 이렇게 보죠. 꺾이다. 그 대신 이 전날부터 전조가 있었죠. 전환선 아래로 갔습니다. 내가 종합주가 지수는 종가에 끝나지만 전환선은 장중고가, 장중저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 말을 들었던 분들은 잘했고 못 들었던 분은 굉장히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누님 집에 누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참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장인어른 또 오래 사셔야 되는데 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많으셔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구남매 막내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저희 집에서 누님 집까지 340km예요. 340km입니다. 340km. 꼬박, 4시간 반을 달려야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 막히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10시에 출발했어요. 밤 10시. 밤 10시 출발해가 새벽 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 타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밥을 해놨어요. 밥을. 그리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냉면을 해놨어요. 물김치 냉면. 그래서 누님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이틀 있었습니다. 이틀인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 누님이 입원하셨어요. 항시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아들 치다거리 한다고. 우리 아들 그 70 먹은 할머니가 우리 아들하고 야구 공치고 이러니까 병났어요. 그때는 좋아가 모르는데 갔다 와가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입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연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올 때 또 밤에 왔습니다. 꼭두 새벽에 방송 때문에 꼭두 새벽에 왔는데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다시피 봄이 언제입니까? 봄이 이제 여기는 봄이 3월이죠. 이제 초원에는 봄이 4월입니다. 4월 말경입니다.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청송 우리 고향 같은 데는 5월 중순까지 썰이가 옵니다. 썰이 와요. 썰이 와요. 봄입니다. 그럼 방학이 7월이죠. 방학이 7월입니다. 7월. 그러면 이제 봄이 5월이에요. 5월. 그러면 이제 5월에 산나물이 납니다. 산나물.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산나물이 두릅이죠. 두릅입니다. 두릅이에요. 근데 두릅이 이 식물이 똑같아요. 이 주식하고 똑같은데 어떤 똑같냐면, 자, 두릅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두릅이 이렇게 핍니다. 피면 두릅을 한번 딱 꺾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두릅이 굉장히 이 가시가 단단하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두릅을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래 못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릅이 5월에 먹어요. 5월에. 근데 제가 7월 그때 방학이 한 15일 20일 했는 것 같아요. 7월 15일 가도 두릅이 있는 거예요. 두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릅 맛있다. 그 나중에 내가 좀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두릅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릅 나무가 요만한 줄 압니까? 야생은 굉장히 커요. 이래 낫으로 끄땡겨야 돼요. 두릅을 우에면 잘라버리면 단단한 싹이 나오니까 두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새 순만 놔두고 이쪽 순을 자꾸 이래 요 새는 단단한 걸 잘라가지고 두 달을 버티는 거죠. 그럼 두릅이 어떻게 해요? 4, 5일마다 한 번씩 이 두릅나무를 꺼가지고 이 순을 잘라야 됩니다. 왜? 아들 오면 두릅 주려고. 우리 아버지가, 내하고 형하면, 두릅 주려고, 어떻게, 5월부터 7월까지 2달을 어떻게, 나무를, 두릅을 이걸 가시 찔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누나 집에 갔다 오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두릅이 이래가 두릅 먹는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해가 10년 만에 아들 낳았는데, 애기 10년 만에 낳았는데, 이 자식 낳아야 인간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요즘 덥고 또 바로 구정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 저때 있으면 장모 장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씩 챙기세요. 챙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요, 어른들 물건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맙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 제일 좋습니다. 특히 돈 중에 우리 신가 뭡니까? 신사임당.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합니다. 나도 우리 누나 이거 제일 좋아해요. 자영 모르게 막 호주머니네요. 그러면 자영은 자영대로 또 드려요. 그럼 자영도 막 좋아해요. 여러분 신사임당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전환선으로 봐서 주식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환선 일단 꺾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전환선 배웠고 이제 기준선을 배웠죠. 그러면 기준선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기준선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기준선에 특이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특이한 게 나옵니다. 기준선이. 기준선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환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환선은 주가와 동행한다.
전환선은 주가와 동행을 합니다. 근데 기준선은 아니에요. 동행할 때도 있고 역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단 전환선은 여러분이 그게 틀려요. 전환선은 틀린데 기준선은 아닙니다. 기준선은 제가 뭐겠습니까? 동행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변곡점이에요. 그죠? 변곡점. 내가 많은 변곡점 중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변곡점 딱 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환선이 움직이다가 꺾이는 순간이 고점이고 내려가는 꺾이는 시점이 저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전환선이, 자,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볼게요. 전환선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전환선. 이게 이제, 기준선입니다. 자, 기준선 한번 보세요. 기준선이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다가 서버립니다. 그 자리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다른 데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가다가 서버리면 그냥 그 자리가 거의 꼭지입니다. 가다가 서버리면. 가다가 내려오다가 서면 그 자리가 바닥이고요. 이거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기준선은 내가 변곡 이렇게 했죠? 기준선 변곡이다. 그러면 이번 주가도 보십시오. 이번 주가도 아래. 그저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분명히 금요일 가다가 서버립니다. 기준선은 가다가 서버리면 그 자리가 꼭지예요. 물론 이게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경제에서 이제 일목균형표 강좌하면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일목강좌는 제가 항시 50명 받는데 항시 인원이 차요. 넘어가지고 막 대기자 싸우고 난리 납니다. 일목균형표 강좌 공고부터는 바로 신청하시면 농담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50명 비싸게 받죠? 비싸게 받는데도 항시 50명 넘어가지고 난리 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 단타치고 전환선으로 주가 주식 매매하는 분 있죠? 전환선 주식 매매하는 분. 전환선 주식 매매하는 분은 기준선 매매를 꼭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매도, 강력한 매도. 전환선은 늦게 옵니다. 늦게, 이렇게. 하루, 이틀 늦게 오죠. 일단, 기준선이 가다가 서거나, 내려가다 서거나, 올라가다 선다. 그 자리가 분명히 꼭지입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종목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당황할 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부터 볼까요? 셀트리온 보시면, 자, 요 쭉 가다가, 요 뚝 서버려요, 여기. 떡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거 볼까요?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에서 올 때 쭉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죠. 쭉 초반에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자,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내려갑니다. 이게 희한해요. 희한해. 이거 뭐 저 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 개나 볼까요? 자, 오늘 현대 포스코 볼까요? 포스코 올라갔다 섰죠? 자, 여기 꼭지입니다, 이 단기. 자, 34만원, 여기 꼭지. 33만 7천 꼭지예요. 가다가 서면 무조건 그 자리가 꼭지입니다.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이미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이미 고점 쳤어요. 일주일 전에. 자, 현대차 고점보다 올라가다가 선다. 올라가다가 선다. 뭐 내가 지인했습니까? 물론 이게 사전에 압니다. 사전에 알 수 있죠. 내가 지인인 겁니까? 여러분, 뭐, 아무렇게나 해보세요. 자, 정수홍님, 코스피만 맞습니까? 코스닥도 맞니도? 코스닥도 맞아. 자, 동서, 상승 중에 있고요. 자, 다음 상승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자, 쭉, 가다선 자리 보세요. 가다선 자리는 일반 단기적으로 무조건 단기 꼭지입니다. 이거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기준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지만 전환선은 어머니는 부드럽게 아버지는 딱딱 끊어집니다. 딱딱 끊어져야 돼요. 기준선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준선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일목균형표에 선행스팬2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행스팬2는 조상인데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목선사님이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나와 주식 팔아보십시오. 상승폭이 이미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목선사님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목선사. 주가가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아직 데드크로스 안 나왔어요. 이걸 뭐 역전 아직 안 나왔다면 역전 아직 안 나왔어요. 역전. 일목선사님 뭐겠습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팔아. 골든크로스에 샀으면 1880포인트예요. 데드크로스도 안 났는데 이미 1880포인트 왔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기준선 자체가 가다가 브레이크 들으면 일단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쉬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26일 템포에서 주가가 쉬어야 된다. 자, 그러면 숫자가 2개 나왔죠? 숫자가. 일목균형표에 숫자가 2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전환선이죠, 전환선. 전환선. 9란 숫자가 나왔어요. 두 번째 2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9라는 숫자는 주가가 한번 9단위로 한번 뜨면 쉰다. 26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목균형표 책 보면 3개가 나와 있죠. I 패션이라는 게 있고요. V 패션이라는 게 있고 M 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V, 이것도 V입니다. 이것도 V고 이것도 M 패션. 그러면 26일 동안 내내 상승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V 패션은 뭡니까? 여기 10일 뜨면 여기 16일 뜬다. V 패션. 그 다음 M 패션은 뭡니까? 여기 10일 뜨고 10일 뜨면 6일 뜬다. 이게 M 패션이에요. 이 설명을 일목균형표에 희한하게 어렵게 해놨어요. 아이고.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기준선이 움직이는 자리부터 정합니다. 자, 여보세요. 여기. 자, 여기 브레이크 들었죠? 여기 가다가 올라가다 여기 브레이크 들었습니다. 자, 여기 시자 보세요. 여기 며칠입니까, 여기? 자, 며칠이에요? 며칠? 16일. 16일이면 안 맞다 이거죠. 뭡니까? 26일이다. 그럼 26일 어떻게 맞출까? 한번 생각해 보입니다. 26일. 자, 일단 상승부터 봅시다. 상승 보시면 이번에 뭡니까? 거의 26일 상승 트렌드입니다. 26일 상승 트렌드. 이번에 26일 뜨고 주가가 빠졌어요. 주식 지금 어떻게, N 방향으로 받아야 되면 I 방향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I 받아야 돼. I입니다, 이거는. 이번엔 이런 코너 들어갔다. 이런 거 들어갔다. 그럼 하락, 이번에 하락, 지금 하락 있냐? 하락? 하락? 자, 여기에 숫자가 재밌는 게 나오죠?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 일목균형표 책 중에 9, 26, 중간에 숫자 한 개 더 있어요. 17, 9, 17, 26, 그 다음에 33, 42, 52입니다. 51이 더 좋아요. 자, 요까지만 일단 합시다. 9, 17, 9, 17, 26, 33, 34. 26에서 33이 주가가 바닥이나 상승했을 때나 하락할 때 26일에서 33일 사이가 제때 단기 꼭지 아니면 단기 바닥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주식이 은이든지 단기 꼭지 아니면 단기 바닥입니다. 자, 어디든지 바닥. 자, 한번 볼까요? 꼭지에서 50일, 50일 한번 보세요. 50일. 이렇게 50일이 맞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 50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50일이. 나중에 선행 스펜토에 나왔지만 이게 뭡니까? 기준선 곱하기 2입니다. 기준선 곱하기 2예요. 17은 어디 납니까? 전환선 곱하기 2인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동사 지어놨는지 합니까? 다른 거 볼까요? 자,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 꼭지에서 한번 볼게요. 제일 꼭지에서 50일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합니까? 그날의 변곡점이다. 그날 변곡점이에요. 일목균형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일목균형표가 이 일본 사람이 지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선생님 저 때 배울 때 모눈농지로 져요. 모눈농지. 제가 여러분 보조지표 기초적으로 배울 때 제가 우리 선생님 저 때 모눈용지 있죠. 모눈용지. 그걸로 길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들 거짓말 물어보세요. 미국에 차트 보는 거 돈 다 내야 됩니다. 한 달 단위로. 우리나라 같이 증권사에서 모든 차트 공개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차트 다 미국 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좋은 차트들은 자기들만 회사만 갖고 개인들은 이런 차트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전 세계 증권 전산 중에 우리나라 전산만큼 좋은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준선을 꼭 보셔야 됩니다. 기준선을. 그래서 기준선을 그러면 선생님, 청송님 기준선이 변곡점인데요. 자, 기준선이 올라가다 섰습니다. 내려가다 섭니다. 이때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뭡니까? 그때 전환선 보면 되죠. 전환선. 전환선이 어떻게? 마지막 끝입니다. 마지막 끝. 이또 지금 하락의 마지막 끝이죠. 이럴 때 뭡니까? 이럴 때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은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뭐를 씁니까? 보조지표를 쓰십니다. 보조지표 중에 좋은 거, 여러분 그 사이에 내가 많이 가르쳤죠. 그 중에 보조지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 뭐가 납니까? 이럴 때 생각보다
거래가 대량으로 터집니다. 그래, 거래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 거래 터지면 주식 사라. 그거 아니에요. 거래 터져가 주식 가는 주식들 많이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거래 터져가지고 주식 가는 주식들 많이 못 간다. 그래서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준선하고 일목균형표의 모든 선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위쪽 있냐 아래쪽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쪽 있냐 아래쪽 있냐. 응? 어디 위쪽에서는 오직 매수. 아래쪽에는 매수하지 말아요. 아래쪽입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도 그렇고 기준선도 그렇습니다. 전환선도 그렇고 기준선도 그렇고 이 위쪽이 중요해요. 위쪽이 중요한 거예요. 위쪽 위에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위쪽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들 마라. 위쪽 아니면 쳐다보지들 마라는 거죠. 위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 자체가 일단 쉬어가는 장입니다. 쉬어가는 장이란 뭡니까? 자, 쉬어가는 장이란 것은 전환선 자체가 상승해야 돼요. 그럼 전환선 상승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왜? 지금 자리가 9일의 저가이기 때문에 오늘이 9일의 저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9일의 저가가 없어질 때 9일의 저가가 자, 9일의 저가가 없어지면 올라가죠. 왜? 9일의 고가와 저가니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오늘이 9일의 고가라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6 내지 7일 정도 주식이 길면 8일 정도 이거 없어질 때까지 주식이 쉬어간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쉬어간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쉬어간다.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기준선이 굉장히 튼튼하죠. 기준선 위란 말은 뭡니까? 기준선 위란 말은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히 죽은 건 아니다. 주식이 확실히 죽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이야기가 있겠지만 자, 뭐 방금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청송님. 청송님. 전환선이 줍니까? 기준선이 줍니까? 이래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전환선이 두 개 다 줍니다. 두 개 다 주. 우리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위에 있고 기준선이 위에 있으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거를 눌림으로 봅니다. 근데 전환선이 밑고 기준선이 위에 있는데 주가 밑으로 빠진다. 이거는 주식이 하락입니다. 이거는. 눌림과 하락 구별 차이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떻게 호전과 역전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옛날에 일목균형표 돈 내고 이제 왕초급까지 했는데 돈 내고 들으신 분들이 그래요. 야, 옛날 20만 원 주고 들었는데 너무 아깝다. 내가 왜 이거 오픈한 줄 압니까? 시중에 일목균형표 내가 뜯을고부터 자, 보조지표 필요 없다 하는 친구들 다 없어졌어요. 왜? 내가 공개적으로 했죠. 일목균형표가 너무 사기성이 있어요. 이제 완전 청산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전업투자자,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를 해야 된다. 일목균형표의 근거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 예측하나 안 하나? 나중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기서는 오픈 못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왜? 그게 일목균형표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 아직까지 주식이 단기 눌림목이다. 단기 눌림목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준선도 빠지고 전환선도 빠지고 그거는 알겠지만 일단 단기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을 너무 공포에 떠는 건 안 된다. 여러분 이번에 내 말 안 듣고 공포에 떨어가 주가가 170포인트 떠버렸단 말이에요. 170포인트 들 때 여러분 수익 한 개도 못 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까? 계속 단무지 정신은 갖고 있어라. 단무지 정신 갖고 단무지 정신 안 갖고 있어. 전부 뭐 어떻게 막 팔고 사고 메뚜기처럼 뛰어가지고 뭐 됐습니까? 주식요 종합주가 올라갈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주식이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가 코스닥 나쁘지 않다. 코스닥 상위 1등 종목 사라겠죠. 안 사. 왜? 거의 뭐 여러분 가방만 한다고 돈 많습니까? 가방만 한다고 돈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방 좋은 거 들고 다니는 분들 밤에 출근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식은 거의 다 조정을 받아. 빠져봐야 1850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 파신 분은 서서히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물 고점에 제가 해치 걸어 했겠죠? 해치 걸은 거 오늘 아니면 내일 다 사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위 막바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공부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명절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한 달 가기 전에 여러분 종목 포트 정리해가지고 물 먹었지만 장고장을 어떻게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고 멋있는 새 시청자 여러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성천남 신창원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